여러분,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흥미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챗GPT로 인류의 지능을 유료화하려는 샘 올트먼의 오픈 AI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모든 것은 공짜여야 한다며 설계도를 통째로 뿌려버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메타의 수장,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한때 페이스북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데이터 독점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그가 이제는 AI의 민주화를 외치며 샘 올트먼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우뚝 섰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저커버그를 비웃었습니다. 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올인했던 메타버스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며 침몰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커버그는 모두가 자신을 조롱할 때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전 세계 AI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메타가 공들여 만든 초거대 AI 모델 라마를 누구나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료 배포가 아니었습니다. 오픈AI와 구글이 자신들의 AI 모델을 꽁꽁 싸매고 한번 물어볼 때마다 돈을 내라며 높은 성벽을 쌓고 있을 때 저커버그는 그 성벽 아래에 핵폭탄을 터뜨린 셈입니다. 전 세계의 개발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비싼 돈을 내고 오픈AI의 API를 빌려 쓰는 대신 메타가 공짜로 준 라마를 가져와 자신들만의 AI를 만들기 시작했죠. 샘 올트먼이 AI로 제국을 건설하려 한다면 나는 그 제국의 기초가 되는 설계도를 공짜로 뿌려 제국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겠다는 저커버그의 무서운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저커버그는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걸까요? 수조 원을 들여 만든 기술을 공짜로 풀면 메타는 대체 무엇을 먹고 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저커버그는 표준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로 PC 시대를 지배했듯 모든 AI 개발자가 메타의 라마 위에서 작업하게 된다면 결국 AI 시대의 진정한 주인은 메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죠. 샘 올트먼이 칩을 직접 만들어 하드웨어를 장악하려 할 때 저커버그는 전 세계 개발자들의 뇌를 장악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저커버그의 이런 행보는 샘 올트먼에게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오픈AI가 공들여 쌓은 유료 서비스 모델이 저커버그가 뿌린 공짜 모델 때문에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보안과 비용 문제로 오픈AI를 떠나 메타의 라마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커버그를 데이터 탈취자가 아니라 거대 독점 기업에 맞서 지식의 문을 연 해방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저커버그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뿌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AI가 우리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게 할 기막힌 장치를 준비하고 있었죠. 바로 스마트폰을 대체할 스마트 안경입니다. 챗봇과 대화하는 수준을 넘어 당신의 눈이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조언해주는 AI 비서. 저커버그는 이 안경을 통해 오픈AI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사용자의 시각 데이터까지 삼키려 합니다. 이제 제2부에서는 저커버그가 왜 스마트폰의 종말을 예고하며 AI 안경에 목숨을 거는지, 그리고 그 안경이 어떻게 샘 올트먼의 야망을 포위하고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왕이 꿈꾸는 두 번째 제국, 그 서막이 열립니다. 많은 사람이 저커버그를 소셜미디어의 왕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본인은 지금 그 왕관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손안에 든 작은 직사각형 기계, 즉 스마트폰이 결국 인류의 시선을 빼앗는 마지막 기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커버그는 스마트폰을 대신할 다음 주인공으로 AI 스마트 안경을 지목했습니다. 2025년부터 폭발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메타의 AI 안경은 단순히 화면을 보여주는 장치가 아니라 당신의 눈을 대신해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지능형 비서입니다. 이 안경이 가져올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AI를 만나려면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켜고 키보드를 쳐야 했습니다. 이 귀찮은 과정이 AI를 도구로 한정지었죠. 하지만 저커버그의 AI 안경을 쓰면 다릅니다. 당신이 식당 메뉴판을 보면 안경 속 AI가 즉시 칼로리를 계산해주고 길을 걷다 낯선 사람을 보면 안경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기억해 귓가에 속삭여줍니다. AI가 더 이상 주머니 속에 갇힌 챗봇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샘 올트먼이 추진하는 강력한 지능과는 궤를 달리하는 전략입니다.
오픈 AI는 가장 똑똑한 뇌를 만들겠다는 수직적 혁신에 집중합니다. 반면 저커버그는 AI를 일상 어디에나 스며들게 하겠다는 수평적 침투를 노립니다. 샘 올트먼이 구름 위에 떠있는 신을 만들고 있다면 저커버그는 당신의 옆에서 늘 말을 거는 친구를 만드는 셈이죠. 사람들은 결국 가장 똑똑한 AI보다 내 눈앞에서 가장 편하게 도와주는 AI를 선택할 것이라는 게 저커버그의 베팅입니다. 저커버그의 이런 전략은 메타만이 가질 수 있는 독보적인 데이터 때문입니다. 오픈 AI는 텍스트와 코드 데이터를 학습하지만 메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안경을 통해 보고 느끼는 실제 시각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이 방대한 시각적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세상을 이해하게 만드는 가장 완벽한 교과서가 됩니다. 샘 올트먼의 챗봇이 언어를 배웠다면 저커버그의 안경은 현실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내 눈앞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는 안경은 사생활 침해라는 거대한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AI가 당신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개인 방패가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하거나 실수를 할 때 AI 안경이 가장 먼저 알고 경고를 보내주는 수호천사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제 저커버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용자의 시선이라는 삼각편대를 완성했습니다. 샘 올트먼이 엔비디아의 칩을 빌려 쓰는 세입자로 분주할 때 저커버그는 자신이 만든 안경이라는 자신의 영토 안에서 AI를 직접 배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망을 실현하려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컴퓨팅 파워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안경도 결국 거대한 서버의 뒷받침 없이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죠. 저커버그가 왜 엔비디아 칩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들였는지, 그리고 그가 왜 브로드컴과 손잡고 메타만의 반도체를 만들려 하는지, 그 숨막히는 인프라 전쟁을 제3부에서 공개하겠습니다. 2024년 초, 마크 저커버그는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숫자를 하나 발표합니다. 바로 연말까지 엔비디아의 H100 칩을 포함해 무려 60만 개의 고성능 GPU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죠. 2026년 현재 메타가 보유한 전체 인프라는 무려 130만 개의 GPU를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웬만한 국가 하나가 가진 전체 컴퓨팅 파워보다 메타 한 회사가 가진 힘이 더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운영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슈퍼컴퓨터가 필요해? 하지만 저커버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AI 전쟁의 승패는 결국 누가 더 많은 칩을 가졌느냐라는 물량 공세에서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샘 올트먼이 7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모으러 다닐 때 저커버그는 이미 벌어들인 막대한 광고 수익을 엔비디아 젠슨 황의 주머니에 쏟아부으며 실질적인 무기를 창고에 쟁여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커버그가 이토록 칩에 집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메타가 개발한 오픈소스 모델 라마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고도화하길 원했습니다. 똑똑한 AI를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연산이 필요하고 그 연산은 오직 GPU라는 근육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130만 개의 GPU라는 철옹성을 쌓은 메타는 이제 그 어떤 빅테크보다 빠르게 AI를 학습시키고 배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오픈 AI가 우리 모델이 더 똑똑해 라고 자랑할 때 저커버그는 우리는 그 똑똑한 모델을 수억 명에게 동시에 그것도 무료로 뿌릴 수 있는 엔진이 있어 라고 답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젠슨 황의 가장 큰 고객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배신자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칩 하나에 수천만 원씩 지불하는 통행료가 너무 아까웠던 것이죠. 저커버그는 브로드컴과 손을 잡고 메타 전용 AI 칩인 MTIA, 메터 트레이닝 앤드 인퍼런스 엑셀러레이터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남의 집, 엔비디아, 월세를 내느니 내 땅에 내 공장을 지어 독립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샘 올트먼의 전략과도 맞물리지만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올트먼이 제조 공장, 팹, 건설이라는 거대한 꿈을 꾼다면 저커버그는 이미 확보한 130만 개의 엔비디아 인프라를 방패로 삼고 자체 개발 칩을 창으로 갈아 끼우며 서서히 체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는 단순한 소셜미디어 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인공지능 연산 단지를 운영하는 에너지와 연산의 제국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저커버그는 이 엄청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려 합니다. 바로 메타의 서비스에 접속하는 30억 명의 사용자 모두에게 개인용 AI 비서를 붙여주는 일입니다. 당신의 취향을 나보다 더 잘 아는 AI, 당신의 일정을 관리하고 쇼핑을 대신해주는 AI. 이 거대한 야망이 완성되는 순간 샘 올트먼의 오픈 AI는 메타라는 거대한 바다에 갇힌 작은 섬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지능을 공짜로 뿌리겠다는 저커버그의 호의는 과연 순수한 의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독점을 위한 정교한 덫일까요? 마지막 제4부에서는 메타의 AI가 불러올 사회적 충격과 저커버그가 꿈꾸는 AI 유토피아의 명암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마크 저커버그의 키워드는 연결이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세계 30억 명을 하나의 망으로 묶었죠. 하지만 이제 저커버그는 단순한 연결사가 아닌 새로운 세상의 조물주가 되려 합니다. 그가 꿈꾸는 최종 단계는 모든 인간에게 개인화된 디지털 분신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의 말투와 취향을 복제한 AI가 친구와 대화하고 비즈니스를 처리하며 메타버스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저커버그에게 AI는 단순히 똑똑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확장하는 새로운 생태계 그 자체입니다. 저커버그가 오픈소스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AI라도 한 회사가 독점하면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요. 하지만 전 세계 모든 개발자가 메타의 설계도 위에서 각기 다른 AI를 창조하게 만든다면 그 거대한 생태계 자체가 거대한 인공지능망이 되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가 됩니다. 샘 올트먼이 하나의 신, AGI를 만들려 한다면 저커버그는 수십억 개의 작은 신들이 공존하는 민주적인 제국을 건설하려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비전 이면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일상과 시각 정보, 그리고 자아의 복제본까지 메타의 서버에 저장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짜 AI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데이터 가두리 양식장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커버그가 뿌린 무료 설계도는 어쩌면 전 세계를 메타라는 거대한 플랫폼 안으로 영원히 종속시키기 위한 가장 정교한 덫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샘 올트먼의 폐쇄적이지만 강력한 지능을 구독할 것인가, 아니면 저커버그의 개방적이지만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하는 생태계에 합류할 것인가. 저커버그는 말합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는 이미 130만 개의 GPU와 안경이라는 창을 통해 그 미래를 선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왕에서 AI 제국의 조물주로 변신한 그의 도박이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선사할지 아니면 거대한 감옥이 될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그는 누군가에게는 기술로 세상을 구원할 영웅이고 누군가에게는 인류의 사생활을 집어삼킬 괴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가 그린 무료 AI라는 파도가 이미 오픈 AI와 구글의 성벽을 넘어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기숙사에서 시작된 청년의 장난이 이제 인류의 지능을 재정의하는 거대한 서사로 완성되었습니다. 저커버그의 AI 연대기, 그 다음 장은 과연 어떤 그림으로 채워질까요?